고성은 독수리 천국. 월동 마치고 먼 길 떠날 준비 중인 독수리 구경에 체험객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가지고 날아간다. 한 번쯤 봤던 그렇게 엄청 큰 새라는 것만 알고 있죠. 여기 와서 가족 사진도 생기고 너무 좋습니다. 이 정도로 독수리가 많을 줄은 예상도 못했고요. 가족들이랑 오니까 좋네요, 이런 분. 독수리와 사람이 친구가 되는 고성으로 놀러 갑니다. 주말 아침, 달콤한 늦잠의 유혹을 털고 찬바람 쌩쌩 부는 들판을 찾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독수리 생태 체험장인데요. 먼저 인증샷으로 눈도장 찰칵. 코로나 때문에 멀리 가지도 못하는데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아이도 체험시켜주고 독수리도 볼 겸 왔습니다. 친구 어머니께서 여기 가보면 독수리 직접 볼 수도 있고 먹이주기 체험도 할 수 있고 다른 여러 가지 행사도 할 수 있다고 해서 아이들한테 보여주려고 데리고 왔습니다. 현장은 독수리 맞을 채비로 분주합니다. 녀석들을 위한 만찬이라네요. 이거 돼지고기 비계하고 내장하고 사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한 650마리 인데 올해도 한 500마리 정도는 이렇게 왔습니다. 고성군은 2006년부터 문화재청과 함께 독수리 보호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오늘 준비한 고기는 40kg짜리 5포대. 일주일 화요일 날, 목요일 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그래서 이제 먹이는 지금 이제 이동식이기 때문에 여기에 영양 보충을 충분히 한 애들은 바로 몽골로 날아갑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풍족하지는 않지만 우리 아이들한테 먹이를 공급함으로 인해서 얘들이 계속적으로 다시 고성을 찾아올 수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이 개체수가 유지되는 생명의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독수리는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2급 동물. 전 세계 2만여 마리가 서식 중이고요. 이 중 2,000마리가 우리나라에서 겨울을 보냅니다. 우리가 이제 밥을 안 주는 날에는 통영 거제에서 밥을 먹고 이렇게 이제 먹이터를 옮긴다는 거죠. 2월 말에서부터 3월 초순까지는 고성이 집중적으로 많이 오는 부분입니다. 들판에 먹이를 놓고 찾아올 독수리를 기다리는 시간. 녀석에 대한 상식을 배워보는데요. 요것도 실제 말의 머리. 널브러 됐으니까 그게 이제 오래되고 나서 이제 없어진. 다양한 종류의 깃털인데 그래서 날아갈 때 이렇게 빙그르르 돌면 나도 모르게 날개가 쓱 바람에서 올라가요. 한번 날아볼까요? 진짜 날아가면 안 되고 하늘을 빙그르르 도는 느낌. 오. 30분 후 고기 냄새를 맡은 독수리 떼가 등장했습니다. 매일 이제 개체수를 숫자를 파악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먹이 주는데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빠져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진기한 풍경에 여기저기 탄성이 터지고 독수리들 움직임에 초집중. 까맣게 하늘을 덮는가 싶더니 금세 들판에 내려앉아 아침 식사를 즐깁니다. 이날 찾아온 독수리는 400여 마리. 목요일 먹이 활동 후에 이틀 만에 다시 온 건데요. 먹는 모습 보면 고기를 일단 집은 다음에 발로 고기를 딱 잡아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부리로 뜯어 먹어요. 꽤나 배가 고팠는지 순식간에 먹어치웁니다. 대식가답죠. 제가 대장인갑다. 가지고 날아간다. 살은 동물들을 잡아서 먹는 것이 이글 쪽이고 얘들은 이제 죽은 사체를 완전히 청소하는 청소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고성에서 2마리 독수리를 저희가 그 위치 추적기하고 달아서 이제 방사를 했습니다. 다시 몽골로 이동하게 되면 정확하게 한반도를 어느 지점을 관통해서 이동하게 되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대장은 아닌갑다. 부대장은요? 부대장이야? 주최 측의 디지털 카메라 대여는 보너스. 저희 애들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직접 이렇게 독수리를 가까이서 본다는 자체가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자연, 이제 동물원이 아닌 이 자연에서 볼 수 있다는 게. 애들이 너무 좋아하대요. 둘째 아들이 독수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한번 오자고 했었는데 동물원에 가면 한 마리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양한 동물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건 처음 봤습니다. 독수리 떼 만찬 후 또 다른 체험 들어갑니다. 날개짓 하는 독수리를 먼저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친구들이랑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른다 생각하시고 이쪽 끝을 잘라주세요. 양쪽을. 일명 독수리 모형 만들기. 평소 아이와 놀아주지 못한 아빠가 더 적극적인데요. 너무 올리면 안 되고 거기까지. 오케이. 독수리 액세서리 만들기는 엄마와 딸을 위한 프로그램. 사춘기 자녀를 둔 엄마는 딸과 친해지는 대화를 시도합니다. 봐봐, 독수리 이렇게 볼 기회가 있어, 없어? 없지. 따라오길 잘했지? 그건 아니에요. 아니야, 빨리 코로나가 끝나야지 다니지. 너도 사진을 좀 찍지. 왜 너는 없냐? 응? 봐봐, 동생하고 봐라 찍으니까 너무 좋잖아, 아빠랑. 아, 여기 와서 가족 사진도 생기고 너무 좋습니다. 비 있으니까 사진 보면서 아이들이 독수리를 진짜 보러 갔었구나. 실제로 보니까 엄청 컸고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어서 많이 찍었습니다. 엄마, 봐봐, 그런데 건이랑 비슷한가? 건이가 색칠한 독수리랑? 아닌가? 누나가 색칠한 거랑 비슷한 것 같아. 오, 누나 색칠 잘했다. 건이도 잘했는데, 그지? 바쁜 아빠가 만든 독수리도 완성돼 가는데요. 날개까지 붙여버렸네. 날개까지 붙여버렸어. 아까 떼졌길래. 재밌었는데 이게 안 돼요. 재밌었는데. 독수리 마스크랑 독수리 열쇠고리 만들었어요. 체험 진짜 재밌었고요. 독수리를 실제로 보니까 엄청 멋있었어요. 독수리에 대해서 많이 몰랐었는데 이번에 애들과 이렇게 만들기도 많이 해보고 하면서 독수리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가네요. 고성군은 국내 최대의 독수리 월동지인데요. 최근 독수리 보호를 위해 국제 협약도 맺었습니다. 좀 더 이제 안정적인 먹이터. 몽골에서는 정말 안정적으로서 종족 보존을 위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경남 고성은 우리나라에 월동하는 독수리들은 겨울을 잘 나고 여기서 잘 먹고 돌아가서 정말 큰 성조, 큰 어른새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고성 독수리 생태 체험은 3월 말까지 계속됩니다. 늦기 전에 독수리랑 놀고 오세요. 평생 음식에 진심이셨던 밥 잘 짓는 엄마 혜경 씨. 든든한 지원군이죠.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햇반을 사 먹어본 적이 없어요. 어머니께서 항상 물심양면 다 지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거에 간편식을 사 먹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뚝심 있고 아이디어 좋은 기획자이자 마케터 아름 씨. 내 딸이지만은 진짜 마케팅 천재는 맞아요. 모녀를 의기투합하게 만든 건 바로 밥. 밥으로 진심을 전하는 밥집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저는 맛집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맛집이란 거는 분명하게 개인차도 분명히 있는 거지만 일단은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맛집과는 저희는 맞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플레이팅도 그렇게 화려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자극적인 맛도 아니고, 근데 저희는 맛집이 아니라 그냥 온전한 밥집이었으면 좋겠거든요. 모녀가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밥집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순천역 바로 옆에 자리한 원도심 골목에 식당 하나가 생겼습니다. 가오픈은 12월에 했었고 이제 정식 오픈은 1월 7일에 했으니까 이제 오픈한 지 한 달 조금 넘었어요.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은 홀 담당 아름 씨와 주방 담당 혜경 씨 단 2명. 평생 주부로만 살아온 엄마 혜경 씨를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한 건 바로 딸 아름 씨였습니다.
제가 이제 역세권 사업을 그때 했었었는데 그때 취지는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경력 단절 여성이시잖아요. 이 경력 단절 여성이 사회에 나와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자 해서 저희가 비영리 단체로 활동을 조금하게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 공간에서 이제 어머니의 음식을 판매보다는 실은 전수 이 안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저희가 케이터링 그걸 이제 구상을 했었었는데 이제 그렇게 작게 먼저 활동을 하다 보니 이제 기회가 생겨서 저희가 이 공간을 이제 운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그러다 보니 여기에서 가게를 열 수 있었는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엄마 저랑 연잎밥 가게 하실래요? 하는데 저 1초의 망설임 없이 콜을 했거든요. 왜 그랬냐면 제가 원래 연잎밥을 지금 꾸준히 지금 수년을 만들고 있는데 주위 분들이 많이 이제 사가지고 가세요. 근데 나는 이걸 허가를 내서 통신 판매를 하고 싶었어요. 가게 하나 해서 냉동고랑 크게 넣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에 아이가 그런 제안을 하니까 생각할 겨를도 없이 콜. 그리고 왜냐하면 저 아이가 지금까지 기획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이를 믿은 거죠. 서로에 대한 믿음 하나로 의기투합한 모녀. 그런데 그럼 김치 이거, 장아찌, 두부조림 그렇게 나가면 되나? 왜냐면 여기 트레이 최대한 3개까지 놔야 돼. 왜냐면 해보면은 내가 샐러드를 여기서 하니까 2개밖에 안 돼. 여기까지 놔줘야 돼. 아니 이게 없으니까 맨날 안 밀리잖아. 남들이 보는 내 고집이 여기도 있구나. 내가 누굴 닮았나 엄마 딸이 똑같구나. 맞구나. 근데 마찰이 요즘 많기는 많아요. 주방에선 매일 불꽃이 튑니다. 어머니인 건 맞아요. 저보다 사회 연장자시고 그러니까 여성으로서 뭔가 맞긴 맞는데 저는 일할 때는 이게 평등 관계라 생각은 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보조를 하면서 저는 이제 홀 업무를 보겠지만은 그러니까 홀을 보면서 하는 그런 업무? 그러니까 업무의 경계가 조금 무너질 때 조금 많이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본인은 아까 주방 이 홀은 온전히 자기 거라 했잖아요. 그럼 주방은 제 거예요. 그런데 주방도 하나부터 10까지 다 간섭을 해야 되니까 거기서 이제 부딪히죠. 이제 이게 문제는 이제 제가 이게 이런 곳을 경험이 없다가 보니까 이제 많이 부족하죠 또. 그러니까 저는 오로지 집에서 이제 하던 방식 그것만 고수하고 엄마 그거 아니다고 하고 둘이서 이제 그러니까 많이 부딪혀요. 밥집 안에선 모녀이기 전에 동료. 서로를 잘 안다는 건 단점이기도 장점이기도 합니다. 제가 혼자였으면 이렇게 밖에 못 나왔을 거예요. 저는 이제 마음은 있어도 추진력이 너무 그렇게 많이 부족하니까. 근데 저 아이가 엄마가 나올 수 있게끔 잘 끌어내 준 거죠, 이제. 근데 어머니를 보면서는 그냥 든든한 나무 같고 실질적으로 깊게 내린 뿌리를 어딘가 깊게 박은 근데 진짜 씨 하나가 너무 튼튼한 씨앗인 게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있으면서 물론 이제 서로에게 꺾이지 않는 고집은 미운 적도 정말 많지만은 하지만 그 덕분에 정말 존경한다, 존경스럽고 진짜 엄마처럼 살아야 되겠다라는 게 좀 커요. 사실 아름 씨가 모녀만의 밥집을 꿈꾸게 된 출발점은 바로 엄마였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오래 살다가 왔었는데 그때 정말 막 오래 일을 하고 살면서는 제가 제 밥을 끼니를 제대로 못 챙겨 먹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쉬는 날 정말 늦지막히 일어났는데 배가 너무 고픈데 인스턴트 먹기 싫고 근데 이제 냉동실에 엄마가 보내준 연잎밥이 있어서 그냥 그거에 김치랑 먹었는데 그냥 세상 그게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도 밥 한 끼가 밥 하나가 좋은 게 있고 밥 하나가 있으니까 좀 살겠다. 그러니까 밥 하나가 나에게 주는 힘이 진짜 크구나. 그러니까 끼니가 아니라 그래도 오늘 진짜 잘 살았다 싶은 진짜 그런 밥이구나. 엄마의 밥이 좋은 딸과 딸에게 음식을 먹이는 게 행복했던 엄마. 모녀에겐 일상이었던 집밥이 이제 모두의 집밥이 됐습니다.
저는 처음 신혼 때부터 간장, 된장을 담궈 먹었어요. 고추장까지. 그리고 매실 지금 저는 모두 항아리에다 다 담거든요. 그러니까 매실 같은 경우도 지금 5년, 10년, 15년, 20년 된 매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가져다 놓고 음식을 하는 게 모두 다 그 재료들 지금 가져다 놓고 젖장도 이제 항아리에다 담으니까 정말 맛있어요. 예, 이제 그런 재료들을 가지고 지금 자연 그대로 만들고 있어요. 근데 뭐 솜씨가 좋은 건 아니고 이제 재료들한테 맡긴 거죠. 어머니라는 분들은 살림을 평생 하셨기 때문에 살림의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시기에 뭐가 제일 맛있고 어떤 게 값이 좋고 이런 걸 잘 알고 있다 보니 그러니까 그 지혜를 얻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꼬막, 뭐 달래, 봄동 이게 정말 맛있고 제격이긴 하니까 그런 거를 기반으로 저희가 상을 준비하고 더불어 여기에 오시는 분들한테 소위 말하는 이제 젊은 엄마들에게 그러니까 지금은 실은 이게 맛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한번 집에서 이렇게 밥을 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그냥 넌지시 알려드리는 하나의 정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저희가 하나씩 상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른 점심시간 한 가족이 모녀의 밥집을 찾아왔습니다. 기다리시는 메리고드 차 드시고 기다리세요. 엄마인 혜경 씨에겐 더 특별한 손님이라는데요. 저희 집 제일 첫 손님이셨을 거예요. 아버님 빼고 그 아드님 선생님이랑 어머님이랑 눈이 진짜 많이 와서 촬영 운영도 못하세요. 어떻게 우리 손잡고 걸어서 오셨대요. 오늘 아버님까지 모시고 오셨더라고요. 너무 반갑죠. 반갑고 고맙고. 하지만 이제 갓 한 달짜리 초보 주방장에게 손님이란 아직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손님들에게 늘 숙제 검사 받는 기분으로 음식을 낸다는 엄마. 손님들이 이것도 음식이라고 했냐 할까 싶어서. 아직은 그 자신감이 없어요. 맛있게 잘 드셨다고 하시는데도 정말 맛있었을까, 괜찮았을까. 이런 불안감과 의심을 떨쳐내는데 가장 좋은 특효약은 바로 손님들의 솔직담백한 피드백입니다. 그리고 제일 감사한 말은 한 끼를 먹었는데 정말 따뜻하고 배가 부르게 먹었습니다. 아, 오늘은 속이 좀 편한 것 같네요. 저희 건강한 밥을 먹은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 앞으로 그런 상을 처음부터 차리려고 마음 먹었으니 꾸준히 그런 상을 차려야 되겠죠. 아직은 걸음마다 한계, 갈 길은 멀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서로의 가능성을 믿고 따신 밥 내겠다는 초심 그대로 모녀는 늘 함께 걸어가 볼 생각입니다. 엄마 같은 경우는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음식을 하셨고 그만한 노하우만한 저는 값진 것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평생을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따지면 품고 있는 씨죠. 이 씨앗을 여기에서 움켰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 좀 당장은 제 손에 쥔 힘은 없지만은 또 이제 어머니의 씨앗에 제 씨앗이 같이 얹어졌을 때 나중에는 이제 제 씨앗이 무언가 하나라도 움킬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또 하나의 가능성이라고도 생각은 해요. 모든 분한테 따뜻한 한 끼를 드시고 가는지 그냥 마음 놓고 어떤 음식을 드셔도 탈이 나지 않는 그냥 편안한 음식, 건강한 음식 그냥 그렇게 차리고 싶어요. 한 손님을 더 받는다 그건 중요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냥 따뜻한 밥상을 앞으로도 쭉 차리겠습니다. 경쟁이 익숙해진 세상에서 자신들의 따뜻한 한 끼를 기꺼이 내어주는 이들이 있습니다. 맛집보단 밥집으로 기억되길 바라는 엄마와 딸. 그 온기가 더 많은 이들의 가슴에 닿길 바랍니다.
줄을 서시오. 한정판 파스타와 버터로 득목하는 1등급 한우 안심 스테이크. 식감이 부드럽고 입에서 살살 녹는 것 같아요. 너무 예뻐서 먹기 아까웠어요. 커피와 의외의 궁합을 자랑하는 상상 초월 디저트까지. 특별함을 추구하는 거제 맛집 지금 소개합니다. 물감을 푼 것 마냥 새파란 바다가 반겨주는 거제에 왔습니다. 바다도 식후경, 첫 번째 맛집부터 소개합니다. 정통성을 바탕으로 트렌디한 음식을 선보이는 레스토랑인데요. 맛있는 게 제일 큰 이유고요. 그다음 재료가 너무 신선한 게 그냥 딱 먹어봤을 때 당일날 이렇게 가지고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신선함이 느껴지니까 이 가게만 찾게 됩니다. 대략 30가지 메뉴 모두 인기지만 코스별로 딱 하나씩 추렸습니다. 네, 저희 가게의 주 메뉴는 오징어 목물 치아바타를 이용해서 4가지 재료를 올려서 4가지 맛이 다 나는 브루스케타와 그리고 암소 한우를 이용해서 만드는 스테이크, 그리고 매콤하게 만들어서 느끼함이 없이 드실 수 있는 매운 꽃게 크림 파스타, 그리고 이탈리아 정통 방식으로 만든 티라미수가 있습니다. 빵에 크림치즈를 바른 뒤 토마토, 블루베리, 연어, 트러플을 올리면 완성. 색감부터 화려한 브루스케타로 입맛을 돋워주고요. 겉면은 조금 이제 씹는 식감이나 그런 면의 탄력이 주가 되는 메뉴고요. 생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메뉴로 치면은 이제 칼국수 같은 좀 더 촉촉하고 소스를 더 많이 묻힐 수 있어서 메뉴에 따라서 겉면을 사용할 때도 있고 생면을 사용할 때도 있어요. 셰프의 개성이 들어간 생면은 하루 10그릇 한정. 맛볼 수 있는 파스타 종류는 매주 달라집니다. 올리브 오일과 마늘, 그리고 고추, 그리고 느타리 버섯을 버섯의 향이 계속 나오게끔 오랫동안 볶아줍니다. 생면을 넣은 다음에 꽃게를 올려줍니다. 그리고 꽃게에 소스가 잘 배이게끔 소스를 계속 끼얹어주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꽃게와 매운 크림의 만남 찬성입니다. 근사한 외모에 깊고 고소한 풍미로 든든한 팬층이 많은데요. 크림 소스인데 전혀 느끼하지 않고 매운맛이랑 크림의 그 부드러운 맛이 잘 어우러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면 이걸 항상 챙겨 먹거든요. 한우도 종류가 많은데요. 저희는 한우 암소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음식은 재료가 반이라지만 조리도 확실하게 합니다. 220도 정도 온도로 예열을 시키신 다음에 실온에서 30분 이상 이제 휴지를 식힌 스테이크 고기를 자주 뒤집어가면서 구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고기는 자주 뒤집으면 안 되잖아요. 대부분 이제 잘못 알고 계신 정보인데요. 고기를 자주 뒤집어 주셔야지 고기 윗면이 이제 공기에 노출된 부분이 식지 않고 따뜻한 온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마이야르 반응이 계속 지속되게 그렇게 구우셔야지 맛있는 스테이크를 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안에서 사르르 녹아 없어진다는 고기. 마지막으로 후식도 달달하게 녹습니다. 사보이 아르디라는 이탈리안식 과자에 에스프레소를 적셔서 그 위에 섞어놓은 마스카포네 치즈와 계란을 같이 위에 올려준 다음에 코코아 파우더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맛있다. 너무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거제도가 관광지다 보니까 근데 늘 추천할 수 있는 데가 횟집이나 뭐 이런 데인데 사실 거제도에도 이런 맛있고 고급진 레스토랑이 있다는 거를 조금 이렇게 많이 추천해주고 싶어요. 거제도 식문화의 중심이 되는 그날까지 맛있고 멋있는 레스토랑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레스토랑 많이 찾아주세요. 거제하면 또 멸치인 거 아십니까? 두 번째 맛집은 3대째 어업을 하는 곳이라던데
이거 잘못 찾아온 건가 싶을 때 눈에 들어오는 멸치. 이곳의 정체는 전시형 카페라고 하는데 거제에는 그런 게 없어서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인테리어도 되게 이쁘고 커피도 되게 맛있어요. 멸치 중심으로 돌아가는 카페. 멸치 아이스크림 튀김 커피 나왔습니다. 1층은 멸치 가공 시설로 구성되어 있고 2층에서도 1층 가공 시설을 볼 수 있고 이제 카페에는 멸치를 전시해 놓는 공간으로 쓰고 있는데 주 메뉴로는 간조 커피, 만두 라떼 그리고 멸치 아이스크림이 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커피는 바다를 생각하며 만들었는데요. 만조는 해수면이 하루 중에 가장 높았을 때를 의미하고요. 간조는 하루 중에 해수면이 가장 낮을 때를 의미하는데 저희가 어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바다에서 영감을 얻어서 커피 메뉴를 만들게 됐습니다. 만조 라떼는 라떼 베이스에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넣고 초코 파우더를 뿌려서 만드는 음료이고요. 간조 커피는 크림 라떼 베이스인데 흑임자 크림을 라떼에 섞어서 이제 드실 수 있는 음료입니다. 진하고 깊은 여운을 주는 커피에 디저트가 빠지면 섭섭하죠. 진짜 멸치로 만드는 공짜라서 더 고소한 간식. 저희가 멸치 자멸을 가지고 따로 조리를 해서 손님들한테 서비스로 나가고 있는 게 있는데 올리브유에 설탕만 섞어가지고 그냥 간편하게 튀긴 멸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손님들이 자주 찾으시고 리필도 가끔 해달라고 하시거든요. 판매는 따로 안 하고 있어서 판매하냐고 물어보는 분이 많은데 네, 인기는 많아요. 크로켓 같은 이것은 멸치 아이스크림 튀김은 아이스크림을 스쿱으로 반씩 떠서 그 아이스크림을 합친 다음에 냉동고에 얼린 뒤에 이제 스펀지를 감싸서 빵가루랑 멸치를 갈아놓은 가니쉬를 얹으면 완성이 되는 음식입니다. 튀기면 뭐든 맛있는 거 아시죠? 커피와 상상 이상으로 잘 어울립니다. 멸치를 이용해서 만든 디저트가 있다고 해서 일부러 찾아와서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이상하지 않고 맛있고 환경 오염에 대한 경각심도 알려주는 오브제도 있고 그리고 뒤에 바 뒤편에 대형 스크린도 있어서 볼거리가 다양하게 많아서 좋았어요. 거제도의 지역 특색을 느낄 수 있는 카페에 오셔서 바다도 보시면서 여유도 좀 즐기시고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와주세요. 거제라는 개성을 가득 담은 커피와 멸치, 그리고 이탈리아 요리까지. 거제에 간다면 놓치지 마세요. 일산학번이신가? 한림대에서 이제 학생이라면 모르면 간첩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들보다는 훨씬 대선배님이시죠, 아무래도. 한림대에서는 얘네가 짱일 거예요.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이 사람은 누구? 엄청난 유명 인사인가 본데요? 치즈랑 크림치즈랑 애기요. 크림이랑 치즈랑 애기가 있다고 들었어요. 크림, 치즈, 애기 이렇게 있습니다. 네? 크림, 치즈, 애기요? 고등어란 얘기도 있고 이게 대체 무슨 조합이죠? 들으면 들을수록 정체를 알 수 없는 한림대학교의 미스터리.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당장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일단 검색을 해봤는데 고등어, 치즈, 애기 뭐야 이게? 대학교 유명한 거는 요거 딱 들어가면 다 나오거든요. 한림대 학생들의 모 커뮤니티. 여기에는 아예 그냥 게시판에 카테고리가 새로 있네요. 한림대에 가면 고양이가 있고라는 카테고리가.
있다. 여기서 검색하니 고양이 사진이 뜨기 시작합니다. 아, 크림치즈 애기는 한림대 캠퍼스에 사는 고양이 이름이었군요. 한류스타 팬카페도 안 부러울 정도. 이 넓은 캠퍼스 중 어디에 가면 만날 수 있을까? 일단 실물을 영접하기 위해 직접 한림대로 찾아가 봤습니다.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뭔가 알 수 있겠죠? 이 아이라. 여러분, 혹시 얘네 아세요? 이 유명하다. 얘가 진짜 해봤어요. 얘 아는데? 크림. 아, 크림 맞아요. 크림. 이게 누구죠? 치즈 아니야? 크림치즈야? 크림치즈. 말랐네. 이름 치즈고요. 여기 한 7년 됐나? 저희보다 고학번일걸요 아마? 사진을 내밀면 모두가 알아보는 핵인싸 크림치즈 애기가 바로 지금 이 캠퍼스 어딘가에 있다는데요. 찾다 보니 기숙사 근처에서 단서가 발견되었습니다. 물그릇과 고양이 낚싯대? 그렇다면 혹시 찾았다! 치즈 선생님 맞으시죠? 헤헤, 도착 금지라오. 항상 자신만의 지정 속에서 식빵을 굳건한다는 한림대학교 기숙사 터줏대감 치즈! 얼마나 부침성이 좋은지 저랑 초면인데도 거리낌 없이 다가옵니다. 아니, 찾아와 놓고 왜 뒷걸음질 치냐? 날 보고 싶어서 왔으면 마음껏 부르라. 안녕. 우리 집 강아지보다 더 친근하게 굴더라니까요. 묻는 말에 대답하세요. 본인 맞습니까? 사진과 똑같은 포즈로 본인 인증까지. 대학물 먹은 고양이답게 굉장히 스마트합니다. 요즘은 퍼스널 모빌리티 시대다. 종종 전동 킥보드도 애용하는 Z세대 캠퍼스 고양이. 이야, 자세 나온다. 그러다 이분이 나타나자 급히 발걸음을 옮깁니다. 치즈가 엄마처럼 따른다는 이분, 바로 치즈의 삼시세끼를 챙겨주시는 캠퍼스의 비공식 집사입니다. 오랜 시간 치즈를 지켜봐왔다는 정경옥 씨. 끼니도 불규칙하고 위험 요소도 많은 길거리 생활이 안쓰럽기만 한데요. 그럼에도 지금까지 치즈가 건강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요? 학생들이 많이 보살펴주지 않았을까요? 하루 3끼 밥 챙겨 먹이고 간식 챙겨 먹이고 아프면 이제 약 사다 먹이고 그때 커뮤니티 올려온 거 보니까 17년을 그 교수님이 이제 17년 전부터 그 고양이를 케어했다 그러더라고요. 13학번이 아니고 그 더 전에 제가 알기로는 17년 된 거. 최하 17년이에요. 나이가요. 어림잡아 17살, 사람 나이로 환산하면 80살 어르신이라고 하는데요. 세월은 못 이기는지 요즘 부쩍 잔병이 늘었습니다. 근데 안쓰러워 죽겠어, 저렇게 아픈 거 보면. 예전 같지 않은 모습에 자꾸 마음이 쓰인다는 정경옥 씨. 해마다 나이가 있다 보니까 봄철에 항상 아파요. 원인을 알 수가 없는데 살이 터져요. 지금도 여기가 며칠 밥을 못 먹어서 분염이 왔나 그랬더니 여기가 아주 푹 파였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약을 먹이고 있는데 나이가 저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영역 지키는데 굉장히 강하고 아기 고양이들이 온 거에 대해서는 되게 너그러워. 싫은데도 너그러워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확실해. 힘이 넘치던 시절엔 왕성하게 자기 영역 관리를 했지만 지금은 기숙사 앞에 지정석만 소박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21학번인데 저보다 먼저 계셔가지고 뵐 때마다 한번 인사 한 번씩 드리는. 선배님 안녕하세요. 1만 명의 집사를 거느린 캠퍼스 명물 치즈. 쓰담쓰담도 간택받아야 할 수 있다고요. 자, 포즈 잡아줄 테니 예쁘게 찍어서 올리라. 치즈가 가장 여기 앞에서 기숙사에서 가장 많이 활보하는 친구다 보니까 애들한테 인기도 많고 커뮤니티에서도 맨날 올라오고. 한림대학교 커뮤니티에는 치즈의 일거수일투족이 매일 속보처럼 올라온다는 사실. 학생들은 치즈와의 만남을 행운처럼 여기고 치즈의 게시글에는 졸업생부터 신입생까지 댓글이 줄줄줄 달립니다. 치즈가 이 학생은 캠퍼스 고양이들에 대한 애정을 담아 직접 학사 일정 달력까지 제작해 배포했다고 하네요. 학우들 사이에서 반응이 아주 뜨겁다고 합니다. 한림대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저는
애기랑 치즈라고 생각했어요. 저 새내기 때부터 있었고 다들 모르는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학생들이 학사 일정을 잊지 않고 잘 기억할까 싶다가 치즈랑 애기를 그려서 넣으면 다들 좋아하고 많이 볼 것 같아서 만들어봤습니다. 달력 모델만 한 줄 아냐? 나이랩에도 강의 교재에 출연한 고양이다. 실제로 한림대 학생들은 강의실에서 치즈에 대해 배우고 있다는데요. 와우, 어메이징. 제가 영어 수업을 들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 아이에 관한 글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치즈 고양이에 대한. 정말 이 한림대가 정말 저 고양이에 대한 그 애정이 각별하구나. 이걸 느꼈고 되게 많이 신기했죠. 이 교재를 집필한 저자는 대체 누굴까? 바로 이분입니다. Professor Keith Robbins. Hey, it's nice to meet you. In one of the sections, we wrote about cheese because we wanted students to know who he is and what he does, and it helps people feel related to the university. So I think it's good for everybody. 치즈의 이야기가 실림으로써 학생들의 흥미와 학습 효과도 쑥쑥. 이로 인해 더더욱 치즈는 한림대 공식 고양이로 자리매김했다는데요. They think it's fun. It's interesting. I think it's really good for the university to have him around, so it gives people something to look out for and talk about. Yeah, he is a big part of the dormitory life here. 잠시만요. 치즈 선배만 유명한 거 아니거든요. 저도 이 학교의 인기 스타라고요. 자기 발로 먼저 카메라에 다가오는 아주 적극적인 녀석. 치즈의 자리를 넘보는 또 다른 인기쟁이 애기입니다. 활발한 성격으로 공강 시간 학생들의 무료함을 달래주는 재롱둥이. 학생들하고 놀아주기도 힘드네. 작은 위로를 주는 녀석의 애교에 학생들은 학업 스트레스, 취업 준비 스트레스를 잠시 잊어봅니다. 치즈와 애기의 인지도는 총장님을 뛰어넘을 정도. 총장님 성함은 알고 계세요? 혹시 총장님이 유명할까요? 치즈가 유명할까요? 아무래도 치장님이죠. 학생들과 교감하면서 캠퍼스 생활을 이어가는 한림대의 고양이 하구.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 이들의 모습은 현대 사회가 풀어야 할 동물과의 공생 문제를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신입생들에겐 대학 생활의 기대감을, 졸업생들에겐 가슴 따뜻한 추억을 선사하는 한림대학교 핵인싸 고양이들. 지금까지 치즈와 애기의 캠퍼스 라이프였습니다. 일상을 벗어나 자연을 즐기고 싶다면 오감 만족 감성 여행 오감도와 함께하세요. 감성 충전 100%. 오늘의 감성 도시는 어디일까요? 서산 원도심은 옛 시간을 기록하며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요. 재발견의 즐거움이 숨어있는 서산으로 출발합니다. 오늘은 갯마을 서산의 원도심을 찾았습니다. 요즘 이곳이 주목받고 있다는데요. 오늘은 서산, 아니죠, 스산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여기 번화가이긴 한데 뭔가 옛날 느낌도 섞여 있는 것 같고. 서산의 원도심 번화로는 교통의 중심지이자 두 개의 전통시장 사이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중심으로 도시가 발전하면서 90년대 중반까지 서산의 중심가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아니 그런데 이게 언제적 여관일까요? 호기심이 발동한 저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가 봤는데요. 거기 누구 안 계세요? 어서 오세요. 제가 몸이 너무 고단해요. 하루 쉴 곳을 찾고 있는데 기거할 방이 하나 남아 있을까요? 어떻게 일반실로 드릴까요? 특실로 드릴까요? 이곳은 1970년대에 지어져서 2000년대 초반까지 실제 여관으로 사용됐던 곳입니다. 지금은 객실을 전시장으로 꾸며 서산 원도심의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새단장했답니다.
아니 여관인 줄 알았는데 묵어갈 수가 없네요. 네, 여기는 50년 전에 만들어진 여관이에요. 그래서 정말 한 시대에 굉장히 성황리에 영업을 했던 여관인데 네. 홍성이나 이런 데서 정부기관 분들이 출장을 나오시면 다 여기에서 묵어가실 정도로 굉장히 유명했던 여관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북한 문화 공유 공간으로서 또다시 많은 시민들이 찾아주시는 원도심 기록보관소 남양여관. 원도심 기록보관소 남양여관. 네, 네. 시간을 다시 되돌려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갈 순 없지만 원도심의 옛 시간들을 잘 보존해 도시의 역사를 기록하려는 취지인데요. 덕분에 이곳은 예전의 시간이 그대로 머물고 있습니다. 낡고 빛바랜 사진들을 통해 희미해진 원도심의 시간을 재구성하고 있죠. 이 사진이 중요한 건 이분 뒤로 보이는 저 사진 배경이 바로 53년 전 서산 원도심의 모습인 겁니다. 진짜 50년 전에는 높은 건물도 안 보이고 네. 다 집들밖에 네.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오시면 옛날 추억을 되새기시면서 야 아빠 때는 이랬어 하고 설명해 그러니까요. 주시고 젊은 세대들은 뭐 어머 서산이 이랬어요 어머 몰랐는데 어머 너무 신기해요 하고 되게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옛 세대하고 현재 세대를 이어주는 그런 또 공간이 또 되더라고요. 테마별로 꾸며진 전시 공간을 둘러보며 잠시 옛 추억에 잠기곤 하는데요. 시민들에게 향수 어린 공간이 되어 사랑받고 있다고 합니다. 남양여관에 제가 실제로 잠을 자고 묵진 않았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잠을 잤을까 이렇게 상상도 한번 해보게 되고요. 지금은 쓰임새가 좀 달라졌지만 또 어떻게든 사람들이 다시 찾아온다는 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원도심은 도시의 심장이라고 말씀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남양여관이 원도심이 심장이 되도록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대보름 축제를 기획했어요. 대보름 축제요? 네, 여기 원도심 주민들과 함께 서산 번화로에 범 내려온다라는 축제를 마련했어요. 그래서 아주 여기 원도심이 늘 평안하도록 하기 위해서 북청사자가 원도심을 한 바퀴 다 돌아다닐 겁니다. 어떻게 기대되시죠? 네, 범 내려온다. 벌써부터 흥이 솟는데요? 대보름 축제 범 내려온다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정월대보름을 맞아 서산 원도심에 애군이 물러가길 바라는 축제가 마련됐는데요. 우리 전통놀이인 북청사자 노름이 서산 원도심 한복판에 펼쳐졌습니다. 북청사자가 골목골목 가게 구석구석을 누비며 좋은 기운을 가져다 주었다네요. 다시 사람들이 찾아오는 원도심이 되기 위해 새롭게 단장되고 있는 서산 번화로. 이번에는 인싸들의 아지트 공간으로 떠오르고 있는 북카페를 찾았습니다.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해 작은 서점이자 북카페로 변신시켰는데요. 유명 작가의 책부터 신간까지 다양하게 구비돼 있더라고요. 저도 한권 골라볼까요? 저는 이걸로 골라봤습니다. 나의 삶이라는 책. 좀 느낌 있죠? 책을 좀 차분하게 읽어보고 싶어 2층으로 올라갔는데요. 귀여운 캐릭터 그림을 배경 삼아 삶은 무엇이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고찰을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분위기가 참 괜찮죠. 그런데 그것도 잠시 그만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책은 정말 좋은 수면제예요. 이렇게 예쁜 공간에서 주무시면 어떡해요? 어머, 쟤 잤어요? 제가 너무 책에 집중한 나머지 잠이 금방 들었나 봐요. 네. 아유, 책이 재미없어서는 아니고. 근데 깨서 보니까 진짜 예쁘긴 예쁘네요. 뭔가 1층이랑은 또 다른 분위기인데요? 네, 2층은 지금 갤러리로 운영되고 있고요. 제 작품으로 상설 전시 중이에요. 저의 작품을 보는 많은 분들이 따뜻한 온기와 그다음에 사랑 그리고 위로를 좀 받길 바라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온기, 사랑. 저희 보면서 받아볼게요, 한번. 자, 어디 사랑 한번 받아볼까? 밀려드는 잠을 뿌리치기 위해 카페인의 도움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진하게 내린 커피를 마시며 읽던 책을 마저 읽기로 했는데요. 책과 커피가 이렇게 잘 어울리는 줄 새삼 알았다니까요. 시간이 흐를수록 저의 지성과 감성이 조금씩 충전되겠죠?
시간이 멈춘 듯한 이 아늑한 공간에서 저는 교양도 쌓고 여유를 즐기면서 잠시 쉬다 갈게요. 서산 원도심에서 맛본 여유 만점 시간이었습니다. 갯마을 서산에 왔으니 이번엔 바다가 보이는 곳으로 가볼까요? 가로림만의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는 대산읍. 이곳에도 낡고 오래된 것을 새롭게 단장한 감성 스팟이 있는데요. 유년 시절의 추억이 뿜뿜 솟아나는 폐교입니다. 어머나,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생각나요. 이거 교훈 써있고 인형도 있어. 안녕, 인사줘, 안녕. 안으로 들어서면 어렸을 때 했던 추억의 놀이는 물론 탁구와 축구 게임까지 다양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노니까 왠지 더 짜릿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강상아 학생, 쉬는 시간 끝났어요. 이것도 떼야 되는데. 아이고. 아니, 쉬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요? 상아 씨 학교 가서 놀기만 하면 어떡해요? 근데 재밌는 게 너무 많잖아요. 재밌는 게 너무 많죠. 네. 여기 왜 이렇게 많아요, 이 재밌는 게? 이곳은 오직 국민학교였는데요. 아이들이 점차 줄어들면서 1999년 분교로 바뀌다가 2004년 폐교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폐교 공간을 우리 아이들과 가족들이 더 재밌게 활용할 수 있도록 캠핑장과 글램핑장으로 바뀐 곳이에요. 잠깐만요. 근데 캠핑장 구경은 저 못 해봤는데? 그 캠핑장은 지금 운동장 주변으로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운동장 한편에는 동그란 글램핑 텐트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학창 시절을 떠올리며 하룻밤을 머물기에 안성맞춤입니다. 그럼 잠깐 실내 구경을 해볼까요? 오, 생각보다 엄청 넓은데요? 보시면 여기 침대도 있고 이불도 다 갖춰져 있고 난로 그리고 냉장고 역시 소화기까지 안전까지. 요즘은 몸도 마음도 가볍게 떠나는 글램핑이 대세잖아요. 학교 안팎에서 신나게 놀고 저녁에는 잘 갖춰진 텐트에서 쉴 수 있어 제 맘에도 꼭 들더라고요. 그리고 먹는 즐거움을 빼놓을 수 없죠. 이 지글지글 구워 먹는 바비큐 즐기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오감도 2주 연속 이게 무슨 복이에요? 이번 주도 바비큐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글램핑장 왔으면 고기 먹어야죠. 그럼 잘 먹겠습니다. 먹음직스럽게 잘 익은 고기를 채소에 싸서 먹는 바비큐. 이렇게 손 안 대고 쌈을 먹는 방법 다 아시죠? 풋풋했던 추억과 감성 그리고 먹거리까지 다 잡은 감성 스팟입니다. 깜빡하고 양념을 안 구운 거 있죠. 그래서 고기 다시 구우러 왔습니다. 오늘 이 서산 원도심부터 글램핑까지 이 과거의 공간에 새 생명을 불어넣은 곳들 찾아다녔는데요. 오늘도 감성 충전 제대로 했습니다. 감성 뿜뿜! 원도심은 도시의 역사를 말해주는 심장이죠. 심장이 잘 뛰어야 살 수 있듯이 다시 사람들이 찾아오는 원도심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성 글램핑장에서 떠오르는 추억 한 모금도 느껴보세요. 재발견의 즐거움이 가득한 서산 여행이었습니다.